안녕하십니까. 울산과학기술원 바이오메디컬 공학과에서 광음향 의료기기 연구실 연구책임자로 있는 양준모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이 동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하고 있는 광음향 초음파 융합 내시경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저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서 바이오포토닉스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후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로이스에 있는 워싱턴 대학교에서 박사후 과정을 밟으면서 광음향 초음파 영상기술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본론인 제 기술 소개에 앞서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 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재 병원에서 쓰이고 있는 영상기술을 먼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보통 받는 검사가 엑스레이 검사입니다. 그런 다음 거기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거나 좀 더 세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초음파나 MRI 검사를 받고 또 만약 암의 존재가 거의 확실할 경우에는 양전자 단층 촬영이라는 검사도 받습니다. 한마디로 이들 영상 기술은 현재 임상의학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기술인데요. 아마도 이들 기술의 최대 장점은 우리 몸속을 전혀 열지도 않고도 내부를 검사할 수 있다는 점에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기술들 외에도 우리가 또 흔히 받는 검사가 바로 내시경 검사입니다. 이 내시경 검사는 몸속에 초소형 카메라가 부착된 내시경 호스를 직접 넣음으로써 위장관 벽 등에 있을 수 있는 질병을 찾는 기술입니다. 즉 카메라 이미지를 바탕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임상에서는 관련 기기를 비디오 내시경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보통 이 검사는 식도나 위와 같은 상부 소화기관이나 대장에서 암이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물론 앞서 제시한 영상 기술들보다 다소 불편한 검사이지만 내시경을 몸속에 직접 넣음으로써 소화기관을 보다 세밀하게 검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내시경 기술하면 언급해야 할 기술이 아마도 캡슐 내시경 기술일 텐데요. 이 기술은 앞서 제시한 통상적인 내시경 기술과 거의 같은 원리와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그 차이점은 캡슐을 환자가 직접 삼킴으로써 그 캡슐이 소화기관을 타고 내려가면서 전송해주는 영상 정보를 바탕으로 질병의 유무를 확인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캡슐 내시경의 경우는 앞서 제시한 비디오 내시경과 비교할 때 관찰하고자 하는 위치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최근에 그 위치와 이동 방향을 보다 용이하게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계속 개발 제시되면서 앞으로 그 발전 가능성은 충분히 더 있습니다. 어쨌든 이상 제가 언급한 것들이 우리가 병원에서 한 번은 경험해 봤을 수도 있는 대표적인 영상 기술인데요. 그런데 이 기술과 더불어 최근에서야 보편화되어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또 다른 중요한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영어로 EUS라고 불리는 초음파 내시경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이 초음파 내시경은 간단히 말씀드려 앞서 제시한 초음파 영상 기술의 내시경 버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초음파 기기를 그런 내시경 형태로 만드는 이유는 바로 앞서 설명드린 비디오 내시경과 캡슐 내시경이 장기의 표면밖에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만약 어떤 의심되는 부위가 있으면 이 초음파 내시경 프로브를 거기에 직접 접촉시키거나 근접시켜 그 내부의 상황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음파 내시경의 독보적인 장점 때문에 현재 관련 기술은 소화기 질환을 진단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미니 프로브와 어레이 프로브, 그리고 심혈관 질환을 진단하는 카테터형 프로브와 경직도 초음파 프로브, 그리고 비뇨 생식기 질환을 검사하는 경직장 초음파 또는 질초음파 프로브 형태 등으로 매우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졌습니다. 그럼 이 초음파 내시경 기술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각에 대한 몇 가지 어플리케이션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니 프로브의 경우는 그 굵기가 2에서 3mm 정도로 매우 가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그 특징인데 그 이유는 앞서 제시한 비디오 내시경으로 검사를 하다가 만약 의심되는 부위가 발견되면 그 비디오 내시경의 손잡이부분에 있는 겸제공이라는 매우 작은 통로를 통하여 이 미니 프로브를 삽입하고 의심되는 부위를 손쉽게 즉각적으로 검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브는 보통 위암이나 식도암 그리고 대장암의 검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레이 프로브의 경우는 그 굵기가 앞서 설명드린 미니 프로브보다 훨씬 더 굵은
예를 들면 보통 사람 손가락 굵기 정도의 프로브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 이유는 영상 깊이를 높이기 위한 것인데요. 그래서 그 고심도 영상 능력을 바탕으로 위암이나 식도암 그리고 췌장암 등에서 의심 부위를 보다 넓은 영역에 걸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술의 대표적인 예가 췌장암 검사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미세바늘 흡입 채취술입니다. 이상 위장관용 초음파 내시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심혈관용 초음파 내시경의 예로 넘어가면 이 영역에 있어서는 먼저 동맥경화 환자에서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그 관상동맥이 막혔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초음파 카테터 프로브가 있고 심장 판막 운동의 이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경직도 초음파 프로브가 있습니다. 카테터 프로브는 그 굵기가 1mm 이하로 매우 가는 것이 특징인데 그래서 손목이나 대퇴 부위에 있는 큰 동맥을 따라 삽입한 후 심장까지 접근시켜 관상동맥을 검사합니다. 그리고 경직도 초음파 프로브의 경우는 식도를 통해 심장 부근까지 접근한 후 그 심장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기인데 이와 같이 흉부 표면에서 심장을 직접 검사하는 것이 아닌 식도에 삽입하여 심장을 검사하는 이유는 흉곽뼈에 의한 초음파 웨이브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뇨 생식계 질환 진단용으로 개발된 초음파 프로브의 예시도 살펴보면 왼쪽 사진상에서 제시된 스틱형 프로브를 바탕으로 항문 삽입을 통해 전립선을 진단하거나 질에 삽입하여 난소암, 자궁 내막암, 그리고 자궁 경부암 및 기타 부인과 질환을 진단하는 데 매우 폭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현재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요 영상 기술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유용한 여러 영상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기술들만으로는 암 조직을 조기에 발견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그 분해능과 이미지 대조, 즉 컨트라스트가 몸 안에서 막 발생한 초기 암 조직을 감지하는데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시를 드리면 통상적으로 1세제곱센티미터의 부피 안에 대략 10억 개의 암세포가 존재한다고 의학계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실로 엄청난 숫자이죠. 그럼 이를 바탕으로 어림을 해보면 결국 1세제곱밀리미터 안에는 대략 100만 개의 암세포가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이 역시 매우 큰 숫자인데 문제는 이들이 일정 시간 경과 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분열을 하여 그 작았던 암덩어리가 급격히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암조직 주변에 신생혈관이 형성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장기로 퍼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즉 전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 설명드린 기술적 배경과 의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저희 연구실에서 추구하고 있는 연구는 내시경 형태로 매우 작게도 만들 수 있는 기존 초음파 영상 기술에 그보다 분해능과 이미지 대조가 훨씬 더 높다고 알려진 광학적 방법, 좀 더 구체적으로는 광음향 영상 기법을 접목하여 이른바 광음향 초음파 융합 내시경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시경 형태로 개발하는 이유는 몸 밖에서 검사하는 것보다 직접 몸속에 삽입함으로써 보다 세밀하게 암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광음향 영상 기술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기술인데요. 그럼 왜 광음향 영상 기술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 이 광음향 영상 기술이라는 것은 초음파 펄스를 피검 조직에 보낸 후 그 반사파를 검출하여 내부 영상을 얻는 기존 초음파 영상 기술과는 달리 피검 조직에 레이저 펄스를 쏜 후 그 레이저 펄스가 조직 속을 침투해 들어가면서 유도하는 초음파, 즉 광음향파를 검출하여 그 내부 영상을 얻는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즉 매우 짧은 레이저 펄스로 피검 조직 내부에서 초음파를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초음파와는 다른 매우 흥미로운, 매우 유용한 이미지가 얻어지는데 바로 혈관 구조의 디테일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광음향 영상의 원리가 레이저 빛의 흡수에 기반한 것이고 혈관이 그 빛을 잘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즉 광음향 영상 기술은 펄스형 레이저의 생체 내 흡수를 통해 유도되는 초음파, 즉 광음향파를 검출하여 그 내부를 영상하는 기술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광음향만의 매우 독특한 영상 특성과 장점을 제공하게 됩니다. 먼저 광흡수에 기반하여 이미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이미지 대조가 매우 높고 그로 인해 혈관과 암 조직을 기존 초음파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관과 암 조직 외에도 다른 여러 중요 생체 구성 요소들을 레이저의 그 파장만을 바꿈으로써 선택적으로 과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 이유는 각 생체 구성 요소들이 서로 다른 광흡수 특성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의료 영상 기술에서 매우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는 산소 포화도와 같은 기능적 정보와 혈류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영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기존 초음파보다 연동 가능한 조영제의 종류가 훨씬 더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어 앞서 언급한 영상 정보 외에도 추가적인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상 광음향의 핵심적인 특징을 설명드렸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광음향의 영상 혜택이 기존 초음파 영상 기능을 유지하면서, 즉 하나의 영상 시스템 내에서 융합되는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정말 굉장한 기술적 가능성이고,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이 광음향 영상 기술을 기존 초음파 기술과 융합하여 내시경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그간 해외에서 개발된 여러 다른 형태의 광음향 영상 기기들과 차별화하여 경쟁을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간단히 정리를 드리면, 만약 기존 초음파 내시경에 광음향 영상 기술을 성공적으로 접목하게 되면 기존 초음파 영상 기술이 제공하지 못하는 모세 혈관상과 기능적 정보, 그리고 풍부한 조영제 적용의 혜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모세 혈관상 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앞서 이미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어떤 암 조직이 처음에 생길 때 그 주변에 신생 혈관이 형성되기 때문이고, 또 광음향이 그러한 혈관 영상의 최적의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니스트에 부임하면서 가장 먼저 착수한 연구가 바로 임상 내시경의 겸자공을 통과할 수 있는 광음향 초음파 미니 프로브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미니 프로브 형태를 1차 타겟으로 한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미니 프로브가 기존 비디오 내시경의 겸자공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언제든 원하는 시점에 즉각적으로 관련 영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페이지에서 보여지고 있는 저희가 개발한 프로토타입인데요. 기존 초음파 미니 프로브처럼 직경 1.8mm 그리고 길이 2.5m를 갖는 토크 코일 기반 스캔 방식의 미니 프로브가 그 핵심 결과이고, 또 그를 구동해주는 드라이버가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물론 이 시스템은 기존 초음파 영상뿐만 아니라 광음향 이미지를 융합된 형태로 적용해 줄 수 있고, 광음향 모드의 분해능이 대략 13마이크로미터, 그리고 광음향 초음파 영상 프레임 속도는 각각 20Hz를 도달하였다는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이는 현재 세계 최고 성능인데,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 내시경 시스템 개발 직후에 그 임상 응용 가능성을 보이기 위해 여러 대학병원의 의사분들과 다양한 형태의 동물 실험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암 발생 시 혈관 생성 기전을 새로이 추가된 광음향 영상 모드를 통해 연구하기 위하여 소형 동물을 바탕으로 한 하행결장 모델을 개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행결장의 암 조직을 유발하여 현재 다양한 형태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시경 기술이 현재 도달한 분해능이 대략 13마이크론인데, 이는 가장 작은 혈관인 모세 혈관도 분해할 수 있는 수준이며, 무엇보다도 소형 동물의 하행결장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혈관 디테일을 하행결장 거의 전용액에 걸쳐 제공해 줄 수 있는 다른 영상 기술은 없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암 발생 기전 연구 외에도 저희 연구실에서는 여러 다양한 형태의 전임상 동물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부 위장관 질환 진단 응용을 보여주기 위하여 현재 고려대학교 병원과 협력 중인데, 저희가 1차적으로 타겟한 질환은 위식도 역류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위산이 식도로 반복적으로 역류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이러한 역류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식도와 위 접합부가 헐게 되고 나중에는 식도암까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그 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 관련 연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바로 저희가 미니 프로브형 광음향 초음파 융합 내시경으로 돼지의 식도를 영상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저희가 개발한 광음향 초음파 미니 프로브가 기존 임상용 비디오 내시경의 겸자공을 아무런 문제 없이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다는 점인데, 현재 저희 분야에서 비디오 내시경의 겸자공을 통과할 수 있는 광음향 초음파 미니 프로브를 개발한 그룹은 저희 외에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지금 페이지에서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돼지의 위 식도 접합부에서 세계 최초의 광음향 초음파 이중 모드 영상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위쪽의 카메라 이미지는 기존 비디오 내시경이 제공해주는 위 식도 접합부의 모습이고, 아래쪽 도넛 모양의 이미지가 저희 기술로 획득한 광음향과 초음파 영상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동물의 호흡으로 인해 모션 아티팩트가 발생해서 앞서 제시한 뒤의 하행결장 혈관 이미지보다는 깔끔한 혈관 이미지를 얻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영상 속도를 증가시켜 이를 극복할 계획입니다. 이 부위 외에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은 췌담도 관련 질환입니다. 물론 해당 부위에 여러 많은 다른 질환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췌장암과 담도암이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1차적으로 그간 개발한 프로브의 굵기를 고려해서 담도암 진단 응용을 타깃으로 부산대학교 병원과 동물 실험을 착수하였습니다. 이 실험이 앞서 보여드린 식도 영상보다 훨씬 더 챌린징한 이유는, 담도를 영상하기 위해서는 12지장경의 겸자공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12지장경의 출구부에서의 그 프로브 각도가 매우 급격하게 꺾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실험에서 돼지의 담도를 성공적으로 진입해서 세계 최초의 광음향 초음파 융합 영상을 획득하였습니다. 물론 이 부위 역시 모션 아티팩트가 심해서 아직 정확한 3차원 혈관상을 얻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관련 기술적 문제를 개선하여 이를 해결할 계획이고, 더불어 프로브 굵기를 더욱 축소시켜서 췌장에서도 관련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을 도달할 것입니다. 이상 주로 소화기 관련 질환 응용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외에도 저희가 개발한 미니 프로브 기술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비뇨기 질환 진단 응용입니다. 그럼 이 응용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현재 비뇨기과에서 관련 질환 진단에 쓰이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비뇨기과에서는 배뇨장애가 발생하거나 방광암 같은 것이 의심될 경우 시스토스콥, 즉 방광경이라 불리는 기기를 요도를 통해 삽입한 후 방광 내부를 살피는 검사를 실시합니다. 한마디로 이 기기는 비뇨기과의 내시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방광암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발생 빈도는 낮으나 시기를 놓칠 경우 매우 치명적인 병으로 악명이 나 있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방광경만으로는 조기 진단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광이라는 기관에는 장기에는 앞서 언급한 초음파 프로브가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초음파 기술이 제공하는 영상 정보가 모세혈관상과 같은 혈관의 디테일을 가시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미충족 수요를 인식해서 앞서 제시한 미니 프로브를 비뇨기과에도 적합한 형태로 개발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끝이 가늘어지는 형태가 이 프로브의 주된 특징인데요. 무엇보다도 카테터 굵기도 2.8mm로 축소시켜서 요도를 통해 방광에 직접 삽입이 좀 더 용이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토끼의 방광을 찍는 실험을 착수하였고, 그래서 여기에 제시한 바와 같이 토끼의 방광과 요도 끝 지점에 걸쳐 고해상도의 광음향 혈관 이미지와 그 다음에 기존 전통적인 초음파 펄스 에코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파악하셨겠지만 위쪽의 광음향 혈관 이미지가 저희가 추가한 새롭고 중요한 결과이고요. 그 디테일 정도를 보여드리기 위해 다음 페이지에 그 확대된 이미지를 준비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저희가 그간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토끼의 방광벽 거의 전 영역에서 대략 13마이크론 수준의 분해 능으로 그간 본 적이 없는 그런 형태의 3차원 혈관 이미지를 얻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앞서 제시한 광음향 초음파 이미지를 합쳐 3차원으로 렌더링한 동영상으로 이를 통해 광음향이 제공하는 혈관상 디테일을 3차원 공간상에서 보다 입체감 있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서 이 결과를 통해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적어도 방광의 경우 이 정도 수준의 혈관 디테일을 현재 다른 어떤 영상 기술로도 얻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상 저희가 광음향 초음파 융합 내시경을 개발하고 수행한 몇몇 전임상 동물 실험 결과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렸는데요. 앞으로 저희 연구실에서는 언급한 어플리케이션 외에도 현재 초음파 내시경이 쓰이고 있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저희가 개발한 기술의 임상 효용성을 탐색할 계획입니다. 저의 발표를 정리하기 앞서 강조 차원에서 재차 말씀드리면 그간의 많은 연구를 통해 혈관이 장기마다 서로 다른 독특한 형태로 발현되고 또 그 형태를 바탕으로 관련 장기의 기능과 질병 발생 기전에 매우 중요하게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가 개발한 광음향 내시경 기술이 바로 그러한 혈관상을 매우 고해상도로 제공해 줄 수 있는 매우 잠재력이 있는 영상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강점과 차별성을 바탕으로 그간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할 계획에 있고 그 상용화 아이템에 있어서는 먼저 내시경 시스템 전체 패키지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내시경 프로브나 프로브 드라이버 또는 몇몇 핵심적 부분 모듈을 상품화 아이템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강점과 차별성을 바탕으로 그간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할 계획이 있고 그래서 그 사업화 아이템에 있어서는 내시경 시스템 전체 패키지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내시경 프로브나 프로브 드라이버 또는 몇몇 핵심 모듈을 사업화 아이템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화를 가속하기 위하여 앞으로 여러 관련 기업들과도 얼마든지 협업할 생각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초정밀 소형 부품 가공 기술이나 카테터 제조 기술을 가진 업체와도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또 상용화 과정에 있어서 내시경 기기의 가격을 낮추는데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저비용 레이저 광원 기술 그리고 전용 콘솔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전자기술이나 데이터 수집 기술 보유 업체와도 협력할 계획이 있습니다. 영상 기술이다 보니 전용 영상 처리 소프트웨어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내시경 구동 프로그램이나 영상 처리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보유 업체와도 협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저희 연구실에서 보유한 기술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드렸는데요. 사실 이 기술은 그 잠재력은 높으나 아직도 상업화까지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술에 관심 있으신 기업이나 임상의 분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